안녕하세요. 첫 번째 호랑이 골라주신 분들, 그 사람의 꽁꽁 숨겨둔 속마음 열어보기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요, 제가 이게 케이스별로 좀 리딩이 달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역시, 이렇게 케이스별로 나눠서 연인 관계, 씀짝사랑 관계, 그리고 단절 관계 나누어서 제가 빙의 된 것처럼, 한번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선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부터 하나씩 카드를 쭉 훑어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해서 케이스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뽑아주신 저 이미지 카드 지팡이가 3개예요. 그쵸? 그럼 저 사람이 지금 지팡이 3개를 이렇게 의지해서 저 뭐냐 망망대해 바다가 앞에 펼쳐져 있죠. 저 너머에는 어떤 미지의 세상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기를 이렇게 길이 있어서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다가 있으니까 결정을 해야겠죠. 내가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저기를 이제 건너갈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그쵸? 뭐, 돌아서서 그냥 땅 있는 대로 안전하게 걸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런 결정의 시점, 뭐, 뭔가, 이제 땅이 끝났어요. 저게 마지막 벼랑 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아니, 벼랑 끝은 아니지. 뭔가 이렇게 낭떠러지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밟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좀 이렇게 지나가는 배들이나 이렇게 고래들이나, 네, 그쵸, 저 위에 고래 떠 있잖아요. 이렇게 잔잔한 물결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뭔가 노을이. 그리고 이게 조금 그냥 일상적인 면에서 보면 어떤 거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 땅으로 가려면 어떤 대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뭐 배를 타든지, 뭐 다리를 지어서 건너든지, 저쪽에 있는 사람의 뭐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거래적인 그런 키워드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이제 사람 관계, 연인 관계니까 어떤 서로의 감정의 교류 같은 문제,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 카드를 한 장 한 장 뽑아보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우와, 에잇 원즈. 속도가 굉장히 빨랐을 것이다. 되게 전체적으로 그 감정 전개가 굉장히 빨랐을 것이고 뭔가 뜨거운 열정 이런 게 꼭 있었다. 뭔가 찬찬히 이렇게 막 불이 모닥불 왜 거의 마지막에 사그라들 때 되게 오래 가잖아요. 꺼지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런 느낌 아니고 되게 뜨거웠어. 네, 그리고 속도도 확 이렇게 빠르고 열정적이고 이런 이슈가 있었다. 자, 그럼 두 번째. 카드는 이게 이제 역방향이 되었죠. 균형을 잃었을 거예요. 저 속도감 때문에 혹은 어떤 확 끌어오르는 열정, 에너지 때문에 뭔가 좀 균형을 내가 잃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일, 나의 가족, 아니면 뭐 가정, 내 감정, 뭐 이런 거를 이 에너지, 이 불타오르는 이 상황과 조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뭔가 좀 이렇게 균형을 잃어서 삐끗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 자, 그럼 다음은요. 컵 4개인데 역방향이야. 이게 원래 정방향으로 나오면 뭔가 멍 때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 자신의 그 에너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눈앞에 어떤 기회가 지나가는데도 훅 하고 놓칠 수 있다던가 그런 느낌인데 이제 이게 역방향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벗어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관심을 미처 못 기울였어. 근데 이제 좀 앞으로는 혹은 이제 이제부터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내가 기회도 있으면 이렇게 좀 잘 부착하고 좀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카드. 자, 다음 카드는요. 페이지 컵. 이게 역방향이에요. 그러면 원래 페이지 컵은 되게 순수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뭐 누구한테 홀딱 반했어. 그러면 되게 막 진취적이게 내 감정을 스스럼 없이 다 보여주고 내가 막 부끄럽고 흑역사가 될지언정 그걸 숨길 수가 없어. 네, 이제 그런 카드라서 이게 이제 역방향이 되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함에 있어서 더더더더 서툴고 더더더더 어색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어쩌면 이제 호감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해서 어떤 우리 사이의 갈등이나 오해 불러일으켰을 수 있고 아쉬움이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자, 마지막 카드는, 근데 마지막 카드가 좋아요. 연인 카드. 우리보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연애 상황, 연인 상황에 있어서 이 카드 나오면 그냥 게임 끝이다. 그쵸? 결국은, 네, 결국은 사랑인 거예요. 결국은 러브. 예. 그래서 이게 뭐, 우리 미래에는
사랑이니까 뭐 더 이상 다른 건 다 차치하는 거야. 뭐 내 일상, 내 돈, 뭐 내 가정, 내 일, 뭐 다 차치하고 우선 이제 이게 집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나와 계속 영원히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이쯤에서 내 인생의 균형을 위해 이제 갈라설 것인가 뭐 이런 선택을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다. 처음에도 좀 선택을 해야 된다 했는데 마지막에도 조금 뭔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케이스별로 제가 조금 이제 빙의처럼 해서 좀 오그라들겠지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인 케이스이신 분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지금 네가 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수를 매겨본다 했을 때 한 뭐 10점 만점에 8점 정도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야. 이게 뭐 왜 10점이 아니냐고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 2점은 내가 우리가 더 앞으로 깊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 그런 거를 위해서 내가 남겨두고 싶었어. 아직 너에게 더 보여주고 싶은 그런 나라는 사람이 있거든. 음, 그래서 이게 좀 우리 특유의 뭔가 좀 빠른 속도감, 빠른 템포, 열정 그런 것이 있지. 그래서 우리 사이 지금 감정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다고 느끼고 있어. 그래서 조금 가끔 뿌듯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있긴 하거든. 왜냐하면 내가 좀 다른 일들과의 균형이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좀 흔들려서 그런 상황이 있어. 하지만 너와 함께 있으면 하루가 너무 짧아. 그렇게 나는 너에게 푹 빠져 있는 것 같고, 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 일상과 균형을 맞추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너를 만나는 순간조차도 가끔은 그걸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눈 떠보면 시간이 훅 하고 지나가 있더라고. 그게 좀 아쉽더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놓치지 않고 눈앞에 훅 지나가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부턴 네가 나에게 주는 어떤 작은 기쁨들 같은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 우리 사이엔 되게 여전히 스파크가 팡팡 튀고 있지. 우리 사이 되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몰입감이 막 넘치는 것 같아. 어느 날은 내가 너에게 좀 어색하게 감정을 전하다가 너가 좀 응? 하고 좀 황당해했거나 서운해했던 그 날이 있었잖아. 내가 밤새도록 그날 얼마나 마음이 쿵 내려앉았는지 몰라. 네가 연락도 그때 우연히 잘 되지 않았잖아. 그래서 너에게 달려가서 막 미안하다고 더 솔직해지겠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던 마음도 굴뚝 같았고 뭐 당장 연락을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내 지금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싶고 뭐 그랬던 순간도 있었어. 그때의 후회, 그때 뭐 너의 좀 괜찮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안도감을 주었던 너의 미소 이런 게 아직까지 내 마음에 남아 있어서 나는 떠올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곤 해. 우리는 분명 연인이라고 부를 만큼의 그런 깊은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것도 뭐 1년 정도만 지나면 어떤 혼란스럽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문제도 나는 어느 정도 스스로 잡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고 우리 둘 다 서로에 대한 마음은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는 아마 함께이지 않을까? 이것보다는 더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의 우리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한층 더 단단해진 연인이 되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예라고 상대방 분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막 사랑이 뿜뿜 끓어오르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카드 짝사랑이나 썸이신 분들로 한번 제가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네가 지금 너무 눈에 밟히고 있어. 점수로 치자면 조금 10점 만점에 7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더 높을 수도 있지만 내가 너의 마음을 확신할 수 없거든. 그래서 조심스럽게 나 나름대로 7점이라고 점수를 내려보려고 해. 그래도 언젠가는 10점까지 오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어. 너만 보면 내가 가슴이 너무 빨리 뛰고. 근데 호감은 있는데, 명확하게 캐치하기가 좀 어려운 면은 있어. 내가 다가가려고 하면 뭔가 좀 일정이 꼬이거나 뭔가 이렇게 타이밍이 어긋나거나 내 용기가 그 순간에 딱 이렇게 얼어붙어서 용기가 안 나서 자꾸 이상하게 어긋나게 되고 미뤄지게 되더라고. 근데 나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각성을 했거든. 그래서 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좀 움직여 보려고 해. 처음 만났을 때 널 진짜 전기 같은 충격을 이렇게 내 몸에서 느꼈어. 막 찌릿하는 느낌을.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 그때의 내 감정이나 내 상황 같은 거를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너는 어쩜 그냥 나를 친구, 지인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 그 뒤로 몇 번이나 말해야지 생각은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상황이 잘 맞지 않아서 넘어갈 수 밖에 없었던 그 내 자신이 되게 답답했었어. 우리 앞으로 이렇게 서로 마음을 확인한다면 앞으로는 연인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치만 이제 내가 또 제대로 알맞은 타이밍에 딱 이렇게 손을 내밀거나 발을 내밀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애매한 상태로 끝나게 되겠지. 하지만 난 그래도 조금 마음속에 그 믿음은 있어. 희망은 있어. 우리가 이제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이 헛갈리는 균형이 자꾸 흐트러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너에게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은 내 마음속에 조금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대방 분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조금 눈치를 채고 조금 이렇게 어떤 여지를 주시거나 아니면 먼저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죠. 그럼 지금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왜? 연인 카드가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서로 미적대고 뭔가 흐지부지하고 서로 부끄러워하고 용기 내지 않고 하다 보면 이제 애매한 이 상황에서 쭉 가다 끝난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우리 단절되신 분들 보면은 음, 너에게 내 마음이 남아 있냐고? 솔직히 한 6점 정도. 한때는 그래도 거의 10점에 육박했던 내 마음. 근데 이제는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내려놓은 부분이 있어. 그래도 가끔 6점만큼은 확 그리움이 밀려올 때가 있긴 있어. 이게 미련도 그리움도 조금 살짝 섞여 있기는 한데 이걸 내가 표현을 할 수는 없잖아. 예전에 그 격렬했던 마음만큼만은 아니고 지금은 조금 차분해진 그런 내가 된 것 같아. 우리 추억은 너무 뜨거웠지. 근데 이제 고렇게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울 만큼 사정들이 있었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게 꼬였고 기로에서 자꾸 뭔가가 어긋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나도 좀 새로운 가능성을 봐야겠다 라고 싶어. 그 시절이 좀 많이 아쉽기는 해. 그리고 내가 끝나기 전 너에게 좀 상처 주는 말을 핵하고 던졌던 거 그거 나는 서툴게나마 너를 붙잡아 보려고 했었던 마지막 내 발악이었어. 근데 이제 너무 멀리 가버렸네. 그리고 그렇게 정리가 됐지만 지금도 나는 그게 가끔 떠올라서 밤늦게까지 가끔 뒤척이는 일이 있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연인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 인생 모르잖아. 다시 어떤 계기로 어디선가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어, 그때는 뭐 우리가 서로 특별했다는 걸 기억만 하고 서로 옆자리에 누가 있던지 뭐 그치 우리 인생을 그냥 올곧이 그냥 꿋꿋이 살아가고 있을지 뭔가 이제 확실해진 그런 상황이 상황을 직면하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아마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이게 근데 이제 마무리니까 연인 저 카드가 나왔는데 왜 우리는 제외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게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 그런 키워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상황의 분들은 속도가 우선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되게 그냥 어떻게 일단락이 나신 것 같고 감정도 으 남아는 있지만 그렇게 다시 시작해서 막 불붙을 만큼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너무 저렇게 열렬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차분해졌단 말이죠. 중간 지점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렇게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제 더 이렇게 뭐랄까 이성적으로 다 생각을 하게 되고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막 다시 너무 만나고 싶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다시 연결이 된다고 해도 결국은 그냥 각자의 길로 걸어갈 확률이 높다. 이 과거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게 유지가 되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도 우선 그렇게 막 바라시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케이스 세 분 다 그렇습니다. 연인인 분들은 이제 서로 열정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균형 잡기가 어려워서 그게 좀 고민이시다. 라고, 하지만 이제 그거를 잘 조절하면서 우리 꾸준하게 뭐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이 관계가 꾸준하게 유지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있다. 썸이나 짝사랑이신 분들은 감정은 있어 우리가. 근데 조금 표현이 서툴러서 그거를 이제 균형을 잘 맞추지 못하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누군가가 조금 먼저 용기를 내서 하고 나서면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제 단절되신 분들은 미련은 있어요. 아직 감정은 남았지만 이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해결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다시 붙어도 결국은 깨진다. 그래서 그냥 각자 갈 길로 가는 게 현명한 판단인 것 같아라고 두 분 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 카드를 뽑아보고들 마무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사람의 숨겨진 마음, 마침 딱 주제랑 똑같죠. 꽁꽁 숨겨진 이 사람의 마음을 한 두 장 정도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히히. So many things remind me of you. 너에 대한 되게 많은 것들이 내 머릿속에 막 이렇게 상기되잖아. 각성되잖아. 그런 이야기예요. 그쵸? 자, 으악, 두 번째 카드 방금 보셨어요? 떨어지는 거? 이거 볼까요? 어머, 나 뭐 하지도 않았는데.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게 떨어졌어. The timing just wasn't right for us. 아, 이거 계속 맞는 말이야. 이 타이밍이 우리한테 계속 맞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 그래서 균형을 못 맞췄잖아. 자꾸 어긋나고. 이거 우리에 대한 이야기야. 이 사람 우리에 대한 문제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이 깔끔하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연인분들, 썸짝사랑 단절되신 분들 다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정리를 하자면 그쵸? 썸 짝사랑이신 분들 감정 있어요. 진전하시면 가능성 있어요. 연인이신 분들 감정 있어요. 우리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절되신 분들 감정 있어요. 근데 서로가 진짜 사랑해서 놓아준다는 그런 말 아시죠? 그래서 감정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단절되신 분들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결론이다. 이제 나머지 두 분들은 용기를 내셔서 두 케이스의 분들은 잘 꾸려나가시면 우리 관계 행복하게 잘 구축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호랑이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꼬꼬닭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꽁꽁 숨긴 마음 우리 알고 싶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그게 이제 케이스별로 또 리딩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 연인 케이스이신 분들, 썸짝사랑 그리고 단절 관계이신 분들로 제가 나누어서 마지막 빙의가 된 듯 마음을 이렇게 털털 털어드리려고 하고요. 우선은 이제 카드를 한 장씩 쭉 훑어본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이 골라주신 이미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감정 교류가 잘 되고, 그쵸? 서로 교감이 깊고, 이해도 잘 되고, 뭐 좀 이런 느낌의 카드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황에서 요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니면 이제 뭐 단절되신 분들이라면 이랬던 상황이 다시 이제 필요하다, 뭐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키워드가 저거기 때문에 저게 잘 되지 않으면 우리 사이에 어떤 아쉬움이나 오해 남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의 카드. 그러면 우리 카드를 하나하나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퀸컵. 이 감정적인, 아까 앞에 거랑 좀, 컵이니까, 그쵸? 이게 서로 상호 교류적인 저런 에너지였잖아요. 이 똑같아요. 이 여왕님 카드도 감정적인 교감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 되어야 해. 그리고 뭔가 좀 이해 같은 것도 잘 해줄 수 있고, 어, 행복하죠. 우리 감정이 잘 이렇게 공유가 되고 그럼 어쨌든 이제 관계 속에서 우리 감정이 잘 교류가 돼가지고 어떤 충만감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카드.
킹컵. 야, 이분들은 감정이 되게 중요하신가 봐요. 그래서 컵이 다 나왔고, 지금 상위, 가장 컵에서 상위 에너지가 킹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조금씩 그 컵에 대한 감정에 대한 세세한 그런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가장 기운이 센 건 킹컵이거든요. 아니, 뭐,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이게 최고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기운이 최고예요. 이해가 너무 잘 돼, 서로가. 되게 이 감정적인 교류가 잘 되시나 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 있고, 그거를 최우선으로 치는 이제 커플이실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카드는요. 킹 펜타클. 아, 근데 역방향이네. 현실적인 문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 보군요. 뭔가 재정적인 문제, 뭐, 직장, 내 그냥 신변, 이 환경적인 거에서 어떤 부담감이나 장애물이 있었다. 음. 거기서 살짝 어떤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은 스타 카드. 희망적이고 치유할 수 있고 뭔가 조금 틀어진 것이 있더라도 트러블이 있더라도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 예, 라는 느낌. 자, 그럼 마지막은요. 페이지 컵. 죄송해요. 페이지 컵이래. 그래서 퀸 펜타클. 죄송합니다. 퀸 펜타클이 역방향이 되었잖아요. 아까 킹 펜타클이랑, 예, 저 퀸 펜타클이랑 똑같은 지금 또 펜타클이 나왔어요. 이분들 좀 되게 특이하시다. 근데 어쨌든 역방향이 나왔고, 그리고 또 에너지 면에 있어서는 킹이 퀸보다는 더 세잖아요. 그쵸? 이거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로 되게 우리 감정 교류도 잘 되고 뭔가 찰떡궁합? 이런 거 하는데 좀 힘든 일이 있으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 극복하기 나름이에요. 이러면 우리에겐 감정 교류가 되게 잘 되는 그 베이스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연인 관계이신 분들부터 네,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인 관계이신 분들, 솔직히 너를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 점수를 매길 수 있냐 라고 치면 나는 10점 만점 중에 너는 8.5점 정도 되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어, 더 욕심을 내서 10점까지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1.5점은 좀 더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남겨두고 싶어. 우리 서로가 되게 감정적으로 조화로운 그런 커플이야. 우리가 뭐 척하면 착 알아듣고 이런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 우리의 감정 깊이는 굉장히 깊고 그리고 짙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성숙된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우리 관계가 너무 만족스럽고 되게 자랑스러워. 네가 곁에 있으면 내 앞날이 되게 희망차고 되게 밝게 환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근데 이제 다만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좀 힘이 들어서 나도 일상을 살다 보면 이제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는 이제 때때로 너를 100% 돌볼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들어서 그게 좀 되게 미안해. 거기에서 좀 어떤 스트레스도 있고 뭔가 부담감도 있고 그렇거든. 근데 그런 점은 좀 네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어, 너 혹시 그리고 기억나니? 우리가 서로를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주봤던 그날. 나 되게 너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었었거든. 근데 막상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산더미 같았고, 내게 마주쳐 있는 그 현실 중에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급급했어서, 이게 다 꼬였던 것 같아. 그래서 너를 좀 대책 없이 기다리게만 하지 않았나 싶어. 그래도 너는 항상 내 마음을 알아주고, 괜찮아. 내가 기다려줄게. 네 곁에 있어줄게. 라는 사인을 자꾸 줬잖아. 그 너의 표현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아늑함을 느꼈는지 아직도 생생하고 굉장히 고마워. 이 자리를 빌어서 나 너에게 고맙다는 말 꼭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상호 협력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살다 보면 뭐 닥칠 수밖에 없지. 지금 하나를 해결해도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닥칠 수 있잖아. 그래도 나는 우리가 함께라면 되게 미래가 희망차고 밝다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나가면 우리는 오래도록 안정된 커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어,
끝까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라는 메시지입니다. 되게 우리가 많이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이상적인 커플, 그런 상황의 분들이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되게 감정적인 게 깊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 짝사랑 썸이신 분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심장이 그렇게 뛰어. 점수로 치자면 한 7점 정도 될까? 근데 이게 마음이 때때로 부드럽고 막 따뜻해지고 이렇게는 하는데, 어, 그게 또 전부는 아니잖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어떤 장벽이라든지 장애물이라든지 우리 사이가 이렇게 원활하게 굴러갈 수 없게끔 하는 어떤 그런 방해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른거려가지고 내가 용기를 훅 하고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긴 해. 그래도 네가 나한테 한없이 그렇게 다정하게 웃어주면 나는 진짜 온 세상이 빛나고 되게 밝은 그런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것들을 꽉 차진 그런 기분이 들거든. 근데 이제 내 상황이 지금 조금 복잡해서 너한테 선뜻 고백을 해도 될까? 그게 좀 망설여지기는 한다. 그리고 혹시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 네가.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자꾸 망설이다가 우리 설렘이 사라지고 우리 사이에 이 감정이 퇴색될까 봐 조금 두렵기는 해. 나 지금 그런 상황이 있고 이기는 해. 우리 둘 사이의 교감이 느낌적으로는 내가 꽤 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너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느 날, 한 번은 내가 농담 삼아서 되게 가볍게 우리 사귀어보면 어때? 라고 한 적이 있지. 근데 네가 그거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인 것 같더라. 나 그거 사실 진심이었는데. 근데 그날 이후로 되게 너에 대한 그 감정이 더 커졌고 네 생각을 하는 비중이 더 늘어났어.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진짜 꼭 고백할 거야. 진짜 진지하게 고백할 거야. 라는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는 했어. 음. 우리 앞으로 희망 있어. 이제 우선 지금 현재 이 걸려있는 어떤 문제, 뭐 현실적인 제약, 요거를 해결하는 게 관건이기는 하니까 요게 잘 해결돼서 우리가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 이 상황으로, 어, 나아갔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내가 좀 타이밍을 놓쳐서 흐지부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나는 용기를 내보려고 하고 나 역시 너도 나와 같은 감정일 거라는 거 알고 있어. 음, 우리가 되게 감정적으로 잘 통하는, 잘 맞는 짝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뭔가 지금 현실적으로 힘든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저 상대방분의 어떤 어려움일 수 있죠. 아니면 저 사람 혼자서만 이제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분은 우선 우리가 감정적으로 되게 잘 통한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거 너도 비슷하게 생각은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고백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용기가 없어서. 근데 그 용기가 없는 게 본인이 막 뭐 찌질하고 막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현실적인 게 좀 여러분하고 이렇게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좀 어떤 미안한 부분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망설이는 상황. 그래도 우리가 어떤 그런 게 좀 잘 해결이 돼서 언젠가는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계시는 그런 사이입니다. 음. 이런 경우라면 뭐 여러분 쪽에서 한번 먼저 손을 내밀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감정적으로는 서로 되게 통해 있어. 그리고 이게 현실적인 제약이 왜 이렇게 있냐. 킹 펜타클도 역방향, 퀸 펜타클도 역방향이잖아요. 저게 이제 재정적인 문제, 뭐 일적인 문제, 어쨌든 이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성과적인 내 손에 쥐어지는 그런 것들인데 그 결과물들이 다 지금 거꾸로니까 이게 장애물이 되는 거죠. 요것만 극복을 한다면 감정적으로는 되게 잘 맞는 한 쌍이다. 그리고 희망은 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절되신 분들,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랑 다시 이어질 가능성, 내 마음만 놓고 본다면 한 5점 정도,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우리 사이에 그 이슈가 있었잖아.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10점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지만, 그게 그 일 이후에
다 완전 다 뒤집혀서 확 다 달라진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네가 아직도 따뜻하게 머물러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이제 점수로 말해보자라고 하면 5점 정도, 반 정도 남은 것 같아. 우리는 감정적으로 되게 교감이 깊었지. 다른 커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우리가 되게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잘 의지하는 한 쌍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얽혔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균형이 깨졌었고, 그치? 그래도 언젠가는 기적이라는 게, 우리 삶에 있다면, 그게 꼭 우리 사이에 한 번쯤은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미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 어, 우리 되게 감정적으로 좋았었고, 오해랑 다툼이 커져서 이런 사달이 났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에게는 끝까지 조금 최선을 다하지 않았었나?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라고 이야기를 해. 나는 우리 사이의 감정적인 면 때문이 아니고 조금 현실적인 상황이 더 컸기 때문에, 물론 다 이제 둘 다 어떤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현실적인 어떤 장애 요소, 어떤 장벽,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 나는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는 있거든. 그래도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재결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을 해. 그래도 나중에 우연이라도 만나면 우리가 감동적으로 통했던 어떤 그런 경험은 있고 공통된 그런 느낌은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만나게 되면 뭐 옅은 불씨라도 살아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헤어질 때 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근데 이분들은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 막 확 이렇게 꺼져 막 이렇게 됐다기보다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 그 현실적인 면이 여러분을 단절시키게 만든 어떤 더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정적인 게 하나도 없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 그 문제가. 그러면 우리는 이게 다시 재회가 돼도 네, 잘 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 상대방분은 좀 그런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요분들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라고 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세 케이스 다 보면은 연인분들, 썸 짝사랑이신 분들, 네, 단절 관계이신 분들 다 희망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 스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인 관계이신 분들, 우리 이렇게 좀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거, 네, 그거를 이제 잘 해결한다면 희망적이다. 그리고 이제 썸 짝사랑이신 분들 표현을 좀 해보세요. 네, 그것만 해보시면 이제 연인이 될 가능성 높다. 네,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단절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재결합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희미하게 서로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희망이라는 키워드가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 메시지 카드 마무리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 숨겨진 상대의 마음, 꽁꽁 숨겨진 마음이잖아요. 마음 한 두어 장 뽑아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I want to tell you how I feel. 내가 느끼는 거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은데, 하는 느낌. 그래요. 우리 살짝 지금 100% 알지는 못하지만 당신의 마음 우리 카드로 조금은 열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면 어머, I wish I could take back my words. 이 사람이 뭐 내뱉었던 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되돌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이야기죠. 음, 글쎄요, 뭐, 그거는 다 여러분 케이스마다 다른 것이니까 뭔가 떠올리는 그런 게 있다. 아하, 혹시 그거? 라고 하신다면, 이분이 그거 좀 이제까지 되게 많이 마음속에 남겨두고 되게 후회하는 그런 것일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꼬꼬닥 골라주신 분들도 상대가 꽁꽁 숨겨둔 마음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여기까지 리딩 맞춰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세 번째 원숭이 골라주신 분들, 상대방이 꽁꽁 숨긴 그 마음 열어보기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게 케이스별로 리딩이 달라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연인 관계, 썸짝사랑 관계, 그리고 단절되신 관계 카드를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빙의하듯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부터 보면은 더 월드야. 그러면 이제 뭔가가 종결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나가 동그랗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시작점에서 끝점이 만나야지. 얘는 꽉 다물어지지 않으면 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월드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뭐 나중에 어떻게 뭐 헤어지더라도 잘 될런지, 뭐 단절된 관계의 분들이라면, 뭐 아니면 이렇게 꽉 다물어진 어떤 하나의 완성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든지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든지 뭐 이런 팁을 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카드부터 뽑아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에이스 소드야. 에이스 소드면 여러분, 되게 뭔가를 다 결단을 내리는 거죠. 네. 그래서 뭐랄까 뭔가 승리하는 느낌, 어떤 걸 쟁취하는 느낌, 뭐 그런 거겠죠. 우리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불분명했던 게 또렷하게 뭐 드러났다던가 아니면 그런 거를 결정해야 했었던 타이밍을 다퉜었다던가 맞이했었다던가 뭐 이런 느낌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카드는요. 텐원즈. 야, 뭔가 힘들었나 봐. 부담이 너무 많았다. 부담감이 좀 셌다. 짐이 무거웠다. 뭐 이런 느낌이죠. 조금 슬퍼지는데? 그럼 이제 세 번째 카드는요. 식스 펜타클. 근데 얘가 이제 역방향이 나왔어. 그럼요. 원래 이게 정방향으로 나오면 우리 균형에 관한 그런 문제잖아요. 나눠주기가 고루고루 딱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저 앞에 이렇게 좀 구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세요 하고 있고 저 가운데 좀 있어 보이는 언니가 이렇게 주려고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역방향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주고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예, 주고받음이 잘 되지 않았었다. 뭐 사람 이런 거로 말하면 호감은 있지만 그게 이렇게 잘 내보여지지 않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했었다. 자, 그다음 카드는 텐 펜타클. 펜타클이 10개예요. 10개면 우리 늘 이야기하지만 완성의 의미예요. 그렇죠? 펜타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그런 결과물 이런 거. 그러면 되게 그거잖아요. 되게 우리 관계가 딱 이렇게 잘 마무리된다는 거잖아. 평화로운 결말, 평온한 결말 이런 거잖아요. 뭐 이 인간관계로 보면 제 최종 궁극적인 끝은 뭐 가정을 이루는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썸짝 사랑이신 분들은 너무 뛰어넘은 거니까 그냥 공고한 돈독한 연인 관계 이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은 매지션이 뒤집혔습니다. 매지션은 뚝딱뚝딱 무언가를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기회 같은 거를 잘 잡아야 하는데 이걸 놓칠 수도 있지 않나? 자칫 그런 느낌? 그러면 우선 이제 연인분들이신 분부터 제가 정리를 해서 조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솔직히 나한테 있어서 너를 점수를 매겨볼게. 그러면 너는 10점 만점 중에 8점 정도야. 어, 8점 중에 2점은 네가 모자라서가 아니야.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상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좀 가능성을 남겨둔 것뿐이야. 그만큼 너에게 나는 되게 어, 큰 존재, 그리고 8점이나 내 마음속 지분을 차지하는 그런 존재야. 우리가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이든 직접적이고 솔직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 좀 책임감도 많고 부담감도 크고 조금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 많기는 하지만 감정적으로도 내가 더 잘해야지, 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 충분히 우리 둘 다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지금 상황에선 조금 우리 둘 중에 한쪽만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조금 힘이 들어. 음, 뭔가 감정적인 면, 경제적인 면, 어떤 시간적인 면, 그런 분배하는 것이 고루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내가, 그래도 우리 말 한마디면 통하잖아. 그거는 되게 좋아. 근데 때때로 내가 모든 걸 더 짊어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서 그거는 좀 힘들지만.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너도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겠지. 너가 더 많은 거를 짊어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내가 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내가 더 애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감정이 들게 하면 '우리 관계가 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없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솔직하게 대화로 표현하고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 한 번 내가 한 번은 이런 적 있었어. 너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내가 무리를 하다가 나 진짜 지쳐서 쓰러질 뻔했어. 어. 근데 그때 너는 그래도 나한테 "우리 함께라면 그래도 오랫도록 안전할 수 있어." 라면서 나를 잡아주고 흔들리는 나를 다시 지지해 줬잖아. 그때 내가 느꼈던 건 '아 내가 너무 나 혼자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너무 무모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어.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의 서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한쪽에서만 너무 기울어져서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게 된 경험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요 부담감을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잘 대화를 해서 선을 정하고 서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힘을 내도록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이게 다 주고받기에 대한 그런 공평함이 딱 맞춰질 것 같아. 우리는 안정된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커플인 것 같고 앞으로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내 능력을 이렇게 막 흩뿌리면서 되게 내 자신을 힘들게 하고 내 자신을 부담감 지게 하고 이렇게 무모하게 굴지는 않으려고 해. 그런 걸 깨우치게 해준 너에게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커플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 사귀면 미숙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그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더 이만큼 기울어지고 저쪽으로 기울어지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경험을 이제 하셨고 그걸 이제 어떻게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도 이제 몸으로 체득을 하셨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잘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너무 '내가 더 잘해 줄 수 있어.' 이래 가지고 내 온 힘을 다 쏟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무리수를 둔 적이 있다. 고거에서도 또 교훈을 얻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 서로 숨기고 이러는 커플이 아니라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을 하면 얼마든지 조율 가능한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커플이세요. 이분들의 월드 그리고 저 텐 펜타클 이 완성의 의미이니까 그렇게 하면 뭐 너무 완성한 완벽한 커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썸이나 짝사랑이신 다음 분들 볼게요. 솔직히 너는 아니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지금 7점 정도 돼. 더 높게 높여서 말하고 싶은데 아직 우리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지금 나는 되게 마음을 고백하고 막 솔직해지고 싶고 막 그런 상황이야. 근데 이제 호감은 있거든. 근데 너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 열정이라는 감정이 나만큼은 있지 않을까 봐. 우리가 이만큼 똑같이 공유되지는 않았을까 봐. 거기서 내가 좀 걱정이 되고 있어. 그래서 그게 때때로 생각하면 나 혼자만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듯이 이 감정을 오롯이 다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애가 타고 있다. 뭐 이렇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야. 너를 보면 이상하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막 이렇게 거침없이 해도 그냥 통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꾸미지 않아도 너랑은 되게 말이 잘 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근데 묘하게 네가 진짜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 너가 충분히 그런 걸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딱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나 지금도 생각해. '이거 나 혼자만 애쓰고 있는 거 아니야? 나 혼자만 이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 야 그러면 나 좀 슬프다. 언젠가 한번 내가 좀 어 이렇게 장난스럽게 고백 비슷한 말 하긴 했는데 너 그냥 웃어 넘긴 적이 있었잖아. 나 그때 그거 조금 진심 반 장난 반이었는데 조금 그날 이후 어 되게 마음의 부담감이나 좀 마음의 이 짊어짐 그런 감정 같은 게 더 커졌고 '아 그때 더 적극적으로 말했어야 됐나.'라는 후회 되게 좀 많이 했었어. 우리 이제 미래에는 이렇게 애매하게 썸을 타는 이 상황 애매하게 서로 이렇게 간보는 그런 상황 끝나고
우리 사귀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일이잖아. 뭐 내가 또 이렇게 기회를 잘 발휘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어쨌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저 평온한 결말, 월드, 텐펜타클, 그치?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 꼭 그렇게 되길. A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이 좋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여러분에게서 확실한 사인 같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혼자 마음적으로 되게 무거워. 어, 이거를 왜냐하면 사람이 우선 감정이 싹 텄잖아요. 그러면 발전을 해 나가든지 포기를 해야 되든지 해야 되는데 포기는 안 되거든.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점점점 무거워지는 거야. 그렇다고 뭔가 진전이 확실하게 있지는 않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 월드 텐펜타클처럼 딱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거거든요. 가정, 가족, 아니면 돈독한 연인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도 이거를 이렇게 바라고 있다. 기도를 하고 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쪽에서 생각하셨을 때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면 조금은 받아주셔도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 자, 마지막 이제 단절되신 관계 힘든 분들 보면은 너가 나에게 남긴 흔적 점수로 표현하자면 한 4.5점. 그래, 뭐 10점은 간당간당 넘었지만 지금은 반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뭐 아예 빵점은 아니지만. 미련은 조금 있거든.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정리하자고 결정은 했잖아. 근데 뭐 한때 우리가 좋았던 순간 그 온기가 너무 짧게 끝나버리긴 했지만 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단칼에 끝맺음을 했던 그거는 좀 잘했던 것 같아. 뭐 이렇게 질질 끌어서 좋을 거는 없었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좀 허무함을 느끼긴 하고 너무 그게 짧았다 그 순간이. 그리고 이제 내가 더 많이 너에게 뭔가를 해줬던 것 같고 내 온 몸을 이렇게 마음을 쏟았고 내 온몸을 다 바쳐서 뭔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결말이 왜 이런 상황이지에 대한 허무함을 좀 느껴. 아, 물론 반대로 너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지금 나의 감정은 그렇다는 이야기야. 우리 정리하기 전에, 되게 무거운 짐들을 서로에게 막 너무, 무차별적으로 쏟아냈던 것 같아. 어, 나 너를 되게 붙잡고 싶었어. 근데 이제 너는 no 라면서 나를 떼어냈었고, 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 자신이 되게 초라하게 느껴졌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 이제는 우리 각자 길을 가고 있지만 정말 잘한 결정이었나? 라고 이제 미련 섞인 후회나 생각, 이 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저 먼 미래에 우연이라도 우리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음, 그냥 그때 더 잘해줄 걸 아니면 내가 더 잘해줬었다. 뭐 이런 식으로 빚진 마음이나 좀 억울한 마음이나 이런 마음만 이제 남지 않길 바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긴 해. 내가 잘 모르긴 모르겠어. 근데 이제 좀 서로에 대한 그런 나쁜 감정, 만은 남아있지 않길. 나도 그렇게 잘 정리할게. 너도 그렇게 너의 평정을 찾아주길 바래. 라고, 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있으세요. 있으신데, 뭐 이제 정리를 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신 것 같고, 미워하는 마음만큼은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숙하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중용을 찾는 자세. 그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세 케이스 다 연인이신 분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게 쭉 진득하게 애정이 쭉 가려면 뭔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 같은 게 해결이 필요하고 썸이나 짝사랑이신 분들 또 네, 표현이 되게 서툴죠. 그거 잘못하면 이제 놓칠 수 있다. 예, 그런 팁을 주고 있고 야, 단절 관계이신 분들은 감정이 완전 0은 아니다. 근데 이제 좀 0에 수렴하도록 내 마음이 이제 많이 내려놓고 나중에 우리가 떠올렸을 때 이렇게 나쁜 감정만은 남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상황. 요게 지금 저 상대방 분의 꽁꽁 숨겨둔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늘 메시지 카드로 마무리하잖아요. 이 상대방 분의 숨겨둔 마음 한 두어 장 뽑아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I want to be more than friend. 나는 친구보다 더한 관계 되고 싶은데
음, 썸짝사랑에 관련되신 분들, 그쵸? 아니면 단절되신 관계들 분들도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카드는 We need to let each other go. 야, 우리 서로 각자를 놓아줘야 할 타이밍이다. 이거 그분들 이야기야, 그죠? 단절되신 분들 이야기. 이게 그래서 다 각각 우리 케이스별로 이 숨겨진 꽁꽁 숨겨진 마음은 다 달라요, 상황마다. 그쵸? 그렇지만 이제 우리 모든 거에서의 핵심은 뭐다? 서로 주고받기의 균형. 예, 그거를 잘 해야 된다. 내 마음에도 주고받고 너무 주거나 받지만 않았나. 연인 관계인 분들도 그거 잘 하셔야 되고 썸짝 사랑인 분들도 그거 잘 유념하셔야 된다. 라는 결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숭이 골라주신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번째 사자 골라주신 분들, 꽁꽁 숨겨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열어보자.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골라주신 카드, 네, 보면은 카드가 너무 좋게 나왔어. 네, 태양 카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결말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단절되신 관계라도 서로에 대한 뭐 그런 악감정 없이 잘 성숙된 나로 거듭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제 케이스별로 이 리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썸짝사랑 그리고 연인 관계, 단절되신 관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빙의 된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거니까 그 사람이 마음을 연 것처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한 장 한 장 우리 이제 알아보고 네, 정리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카드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카드는 에이 펜타클.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거. 네. 우리 관계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면모가 엿보인다. 열심히 막 싹 빠지게 막 열심히 내 에너지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뭘 해야 해요. 노력하는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아, 근데 체리엇이 역방향이네. 뭔가 의지나 추진력이 부족했을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멈춰진 상태이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완드? 조금 서툰 느낌이죠. 네. 서툰 느낌. 근데 이제 지팡이를 들었으니까 그 와중에 또 무대 뽀인 그런 건 있는 거야. 그래서 뭐, 감정을 되게 서툴지만 되게 진솔하게 막, 꾸밈 없이 막 다 맞게 표현을 한다든지, 막 돌진한다든지, 직진한다든지, 이런 느낌. 음, 다음은 타워인데 여러분, 거꾸로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 감기가 요새 제가 한동안 이걸 못 올렸잖아요. 감기가 나을 듯 안 나을 듯 나을 듯 안 나을 듯 계속 이게 질질 끌더라고요. 너무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타워가 또 역방향이 나왔어. 그리고 마지막은 세븐 컵스. 우리 수많은 가능성들. 아, 근데 이게 또 역방향이 또 나왔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연인 관계이신 분들부터 제가 하나하나 다 이제 차근차근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연인 관계이신 분들,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숫자로 표현해 본다고 하면 10 중에 8이라고 하면 너 믿어줄래? 어, 8, 9라면 너 믿어줄래? 나 그만큼 너를 내 마음속에 오롯이 담고 있다는 뜻이야. 나 지금 우리 관계를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 너는 모르겠지만 내 외모를 신경 쓴다든지 예전에는 그런 것조차 하지 않았거든. 뭐 신경 쓴다든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커리어적인, 뭐 외모적인 거에 대해서 나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좀 되게 속도를 내지 못하는 면은 있지. 그리고 강하게 막 그거를 막 추진하고 막 몰아붙이고 이러지는 좀 못하는 그런 면이 있긴 해서 너의 입장에선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너가 나에게 되게 맨날 맨날 새로운 설렘 같은 거 선물해주고 해서 그거에 보답해주고 싶은 마음에 내가 노력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내 성에 차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근데 나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면 좋겠어. 우리가 이제 속도를 가끔 맞추지 못하고 삐걱거리고 이런 순간도 있을 수 있어. 왜냐고 내가 다 미숙하기 때문이야. 게다가 내가 좀 마음만 앞서고 좀 조급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게 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도 나 저렇게 크게 어떤 변화가 있거나 크게 어떻게 충돌이 나거나 이러지 않게 하려고 되게 많이 그렇게 잘 넘기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 음, 그래서 뭔가 좀 내 감정이 막 크게 폭발을 한다거나
뭔가 우리가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뭔가 이렇게 큰 일로 만든다거나 이러지 않게 하려고 내가 많이 좀 꼭꼭 눌러 담고 억지로 참고 좀 이러는 게 있기도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지금 너에게 되게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야. 너 기억나? 지난번에 한번 언젠가 우리 약속을 했는데 내가 늦은 적 있지. 그때 네가 조금 화가 났긴 했었어. 나 그거 알긴 했거든. 근데 나 되게 좀 바빠서 그랬어. 내가 우리 관계 말고 좀 다른 것도 해야 할 게 사실 있잖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리고 그거 알아. 나 그때 되게 바빴는데 서둘렀는데 그게 다 끝맺음도 못했거든. 그래도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향해 에너지를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한 건데 너가 화난 느낌이 있었어. 그때 조금 내가 서운할 뻔하긴 했는데 네가 그래도 뭐 괜찮다고 너희도 고생했다 뭐 이렇게 해줘서 뭐 고맙다는 식의 네가 사인을 줬거든. 언지를 줬거든. 그때 나 되게 다시 한번 너에게 불꽃이 파박 뛰는 그런 느낌을 느꼈어. 뭔가 우리 사이에 큰 다툼이 없이 이 위기 같은 게 크게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 그게 물론 내가 참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도 그런 나의 노력을 알아주고 받아준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나와 함께 쿵짝을 맞춰준 거. 그 점에 대해서 되게 지금도 고맙게 생각해. 우리가 이제까지는 어쩌면 내가 너에 대한 환상이 좀 더 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너에 대한 진면목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너가 나에게 행하는 행동이나 겉으로 보이는 외모 이런 거에 좀 치중해서 너를 되게 마음에 품고 너를 향해 달려가고 너에게 다 맞춰주려고 애쓰고 그랬을 수 있어.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좀 더 현실적인 애정으로, 현실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도 별 큰 변수가 없다면 지금 이런 식이라면 나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음, 우리가 뭔가 좀 속도 같은 것도 잘 조절해야 할 것 같고, 우리 소통 같은 것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우리는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상대방분이 마음이 여러분보다 더 크신 게 아닐까? 아닌데요. 그 사람 나한테 안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하셔도 속으로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속마음을 읽어보는 거잖아요. 꽁꽁 숨긴. 안 그런 척 일부러 더 츤데레처럼 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분이 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크다. 왜냐하면 저 세븐컵이 저 컵이 다 환상적인 그런 건데 그걸 여러분한테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든 더 근사하고 더 화려하고 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처음에 한눈에 딱 반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역방향이 돼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더 현실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작했거든. 우리의 미래는 썬일 수밖에 없어. 예, 그렇다. 자, 그럼 이제 썸 짝사랑이신 분 볼게요. 너가 나에게 주는 설레임을 점수를 치자면 한 난 7점 정도 된다고 말하고 싶어. 어, 더 높게 불러달라고?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줄래? 너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설렘과 호기심이 가득한 단계라고 생각해. 본격적으로 발전하진 않았어, 그치? 하지만 가능성은 되게 충분한 상황.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고백을 할 타이밍, 내가 나의 마음을 내보일 타이밍이 있었지만 조금 놓쳤던 상황이 있던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지금 부릉부릉 하고 저 오토바이를 타고 나아가야 되는데 조금 망설이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해서 너하고 얘기를 할 때면 나 더 잘하고 싶고 더 노력하고 싶고 네가 나를 더 근사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욕도 막 솟고 그래. 근데 아직까지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100% 또렷한 확신은 서지 않고 이게 나 혼자만의 망상인가? 나 혼자만의 환상인가? 라는 생각하기도 하거든. 거기에 빠져서 나 혼자 허둥대는 건가? 이런 거에 좀 자괴감 느낄 때도 있었어.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왜 그때 우리 관계가 되게 크게 흔들릴 뻔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때 나 되게 초조한 불안감 느껴서 나 진짜 이럴 때가 아니다. 고백해야겠다. 이런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 근데 이상하게 용기 내려고 할 때마다 이게 움직이지 못하고 내 몸이 굳어버리고. 응. 그래서 요즘은 조금
마음으로나마 이렇게 쬐끄맣게 내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 뭐 잘 지냈어? 아침에 만나도 그냥 뭐 밥 먹었어? 잘 잤어?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너한테는 너무 싱거운 말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표현일 수 있지. 근데 네가 그거 받고 웃어줄 때마다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해 줄 때마다 나는 그걸로 되게 충분히 행복했다. 감정으로 이렇게 충만감을 느꼈다. 라는 거 얘기해 주고 싶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헛갈리는 상태가 좀 정리가 돼서 서로 고백을 해서 이렇게 연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관계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물론 그게 이제 확실하게 어떤 또렷한 그런 윤곽이 보이지는 않지만 살짝 미묘하지만 우리는 잘하면 연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나는 이 관계를 정리하거나 마음을 접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더 버텨보려고, 더 나은 내가 되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대방 분이 좀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열정과 감정은 굉장히 넘는데 여러분에게서 아무런 사인이 느껴지지 않아서, 예, 그럴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이 진짜 이분이 마음에 안 드는 관심이 없는 걸 수 있다. 저 사람만의 짝사랑일 수 있다. 혹은 그냥 썸인데 여러분이 정말 티를 내지 않는 정말 철벽 그 자체다. 예, 라고, 예, 할 수 있죠. 이분 중간에 한번 위기감 느꼈어요. 뭔가 여러분이 중간에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뭐 알았다든지, 뭐 아니면 다른 사람과 뭐 되게 좋은 기류가 흘러가는 게 포착되는 걸 이 사람이 봤다든지 뭐 그런 거 이 사람이 있었어. 우리 사이에 뭔가 이 흔들리는 그런 거 느낀 거 있었어. 그때 이렇게 고백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 같기는 한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나 봐요. 되게 서툰 분이시고요. 연애에 능숙하신 분 아닙니다. 마음은 되게 주체할 수 없이 커요. 되게 밝아요, 사람. 그리고 아닌데요.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음침해 보이는데 하실 수 있는데 속으로 되게 순박하고 되게 밝아요. 예,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글쎄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외모가 썩 출중할 것 같진 않은 느낌?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싫으실 수 있어. 그래서 좀 모르는 척 하시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괜찮다. 그래도 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좀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관계는요. 우리 단절된 관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시 돌아갈 확률, 굳이 점수로 매긴다면 난 한 3점, 4점. 한때는 10점 꽉 채웠었지, 만점 꽉 채웠었지. 하지만 이제는 반이 훅 줄었어. 뭐 그래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 미련은 남아있고 다시 노력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왠지 시간상, 상황상, 나의 감정상 그럴 일은 잘 생길 것 같지 않다. 우리가 좋았던 순간 한때는 굉장히 환상적이었고 드라마 같았고 영화 같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만큼 되게 로맨틱한 그런 장면들이었었어.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무슨 부질없는 일이었다 싶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한순간의 설렘이었지 좋은 추억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 이게 한번 무너졌던 우리 관계가 쉽게 복구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 어, 어쨌든 너가 나에게 다시 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 나는 그래. 혹시 나 혼자서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바보같이 고민은 해. 근데 너는 다신 나에게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이제 환상은 깨졌어. 현실적으로 보면 재결합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옳은 것 같아. 그리고 완전히 뭐 재결합을 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사이에 뭔가 어렴풋한 희미한 그런 미련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내가 너한테 되게 미치도록 소중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이제는 서로의 길을 가고 있더라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그때의 감정이 남아있을 테니까. 만약에 그때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서투름, 뭔가 이런 미숙함 같은 걸 극복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요즘도 가끔 해.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케이스별로 리딩은 다르지만
느낌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연인분들은 이 뭔가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결말 잘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썸 짝사랑이신 분들도 타이밍만 잘 타면 관계 잘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절되신 분들은 이제 지금 상황이 딱 좋다. 좋다 딱 좋다. 더 이상 무언가 이제 감정을 발전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 라는 상황.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메시지 카드를 뽑아보고 마무리를 하니까요. 오늘 그 사람의 꽁꽁 숨겨둔 마음 2장을 딱 뽑아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I bury myself in work and forget you. 여러분을 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일에다가 막 파묻고 싶은 거야. 열심히.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거죠. 이건 이제 마지막 단절되시는 관계의 분들 케이스 아닐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카드 한 장 뽑아봅니다. 오, 이게 무슨 소리야? It was my fault, but I blamed you. 그게 내 잘못이었던 건 알아. 내 실수였던 건 아는데, 그래도 나는 너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허. 글쎄, 이게, 그렇죠. 원래 사람 관계라는 게 쌍방이잖아요. 쌍방. 일방적인 것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뭔가 끝까지 부리는 마지막 자존심이랄까. 그죠? 자신의 당위성을 막 고집하는 그런 거랄까. 뭐 그럴 수 있죠. 네, 어쨌든 이분들의 결말은 앞에 뽑아주신 썬처럼 되게 이렇게 우울하지 않아요. 예, 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인 관계이신 분들은 밝아요. 그리고 썸짝사랑이신 분들도 조금 용기만 조금 내고 액션만 조금 한다면 밝아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 뽑아주신 단절 관계이신 분들도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깔끔한 마무리 아니야? 그죠? 서로에게 어떤 감정 그렇게 막 이를 억물고 이런 거 없이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사자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어떤 감정 표출이나 현실적인 균형을 잘 맞춰보시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 사자분들도 여기까지 리딩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